입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입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고등학교 1학년 한번 보시죠. 8월 말이라는 거 보이시죠? 8월 말에 보니까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교협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대학들의 연합체입니다. 전체적인 대입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8월 말에 발표됐다고 했으니까 벌써 발표가 됐겠네요. 그렇죠? 누구의 입시가 발표됐다고요? 고1의 입시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기본 사항 본 적 있으신 분? 한 300분 정도 손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드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대입에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바로 시행계획입니다. 이건 대교협만이 아니라 그 아래 보이시죠? 대학이라는 표시 보이시죠? 그렇죠? 대학. 각각의 대학들도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시행계획 하나라도 보신 분. 아까보다 좀 많네요. 한 1300분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대학 각각이, 우리 대학은 너희 지금 고2잖아. 근데 너희가 고3이 됐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이미 4월에 발표한 거예요. 지금 몇 학년도 대입을? 2026 대입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2026 대입과 관련된 자료가 4월 말에 나오고 나서 5월에 정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러면 2027, 2028은요, 선생님, 2028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렇죠?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2026의 대입이라는 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럼 이 시행계획 바탕으로 해서 대학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고3 때 수시효강과 정시효강이라는 걸 발표해요. 색깔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수시효강 발표됐겠네요? 정시효강도 발표됐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링컨의 그림처럼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관심 있는 학과 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라고요? 이런 시행계획이나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시행계획과 요강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 아래 보이시죠?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원하는 대학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 오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당장 오늘 제 강의 끝나고 나면 댁에 돌아가셔서 학생이든 학부모님들 꼭 확인하십시오. 뭘 확인하느냐?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가장 최신 자료, 2026 시행계획, 그렇죠? 또는 2025 수시효강과 정시효강을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요? 입학처에서요. 이게 대입의 시작입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이걸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를 찾아 헤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왔을 텐데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아이들 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진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아래 있는 전공 가이드북입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우리 대학의 전공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대학에 오면 이런 것들을 배운단다, 그리고 졸업하면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 와 같이 그 진로와 관련된, 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대학들이 정성 들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오늘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입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던 전공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특히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 있죠, 그렇죠? 선호하는 대학들은 대다수가 이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관심 있는 대학들 꼭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논술도 보이시죠? 요즘은 이 책자들도요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제발 우리 자료 좀 봐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떨쳐버릴 태야가 아니고 제발 이 자료 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대학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가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들리신다고요. 병원 가보셔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들리시면 정상인 거예요. 마음이 아주 넓으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논술과 관련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지 합격수기, 논술 전형 준비 방법과 관련된 논술 가이드북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논술에 관심 있는 친구라든지, 또는 아까 영어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발 그냥 무언가를 많이 읽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술의 자료들은 굉장히 엄선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조금씩 읽어보는 것도 분명히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울대학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위 본산이라 불리고 가장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24년 4월 24일 날 어느 대학보다도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자료들 꼭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대입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입전형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하나라도 보이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 예, 어지럽죠, 그렇죠? 그 어지러운 머릿속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예술적으로 승화한 거예요. 근데 입시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합니다. 제대로 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행 대입이라는 건 크게 보면 좌측에 수시와 정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 그리고 수시의 메인 전형이 이렇게 있고 정시의 메인 전형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설명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게 뭘로 보이세요? 색깔이? 뭐가 먼저 보이세요? 내신 성적 보이세요 혹시? 수능 최저 보이십니까? 수능 성적?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일어서셔서 대입으로 가셔도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걸 듣고 있을 시간에 이걸 준비하는 게 대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해서 수능 최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종합전형은 역시 내신 성적 플러스 알파로 활동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면접이라든지 또는 스카이 대학처럼 수능 최저를 거는 흉악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만이 아니라 홍익대도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거는 등 몇몇의 대학들만 수능 최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좀 뺀 거예요. 논술 전형은 당연히 논술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시에서 볼 때는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수능 최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성적과 그 다음에 그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등급을 반영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이 정도의 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 실기에 관심 있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실기? 미술과 체육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1번입니다. 이걸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성적이 1번, 실기가 2번입니다. 혹시라도 실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중에 실기만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실기만 하고 만약에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럼 실기가 없는 대학에 갑니다. 실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을 가요. 그럼 왜 실기 준비한 거예요? 성적이 안 되면 내 실기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학생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2027 대입까지 사용되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성적표에 보시면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등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출신 고교 보이시죠? 한국고등학교 괄호 열고 9라고 돼 있잖아요. 9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이러면 졸업 연도가 쓰여집니다. 2023년에 졸업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사와 영어와 제2외국어 한문은 알고 계시죠? 뭐죠? 초록색이죠. 그죠? 뭔가요? 절대평가입니다. 조금 더 편안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평가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나름의 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죠? 35점 이상 2등급, 4등급이 25점 이상이에요. 즉 한국사는 절만 맞추면 4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들이 4등급 선 정도까지는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다수가 있지만 그 이상을 거는 대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절반 이상만 맞춰도 크게 대입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2외국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2외국어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은 딱 한 대학밖에 없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문자연 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혹시라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탐구 한 과목을 덜고 나는 오로지 성대만 갈 거야, 이럴 경우에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용하기 좀 어렵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영어라 볼 수 있겠죠.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0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평가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또는 탐구 영역과 달리 내가 혹시라도 영어를 잘한다면 그걸 미리 조금 더 다져둘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가서도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확보가 되고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 좋습니다. 뭐든 잘하는 과목 하나 정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대입에서 중요한 영역은 바로 상대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탐구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보이시죠? 국어는 제가 지금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해뒀고, 수학은 확통, 그리고 탐구는 사탐의 하나인 생활관리와 과탐의 하나인 지구과학 원을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설정해 뒀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6등급을 받아왔어요. 또는 5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여긴 없겠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장담합니다. 그런데 5등급이 나왔다, 6등급이 나왔다는 건 정말로 억지로 수업을 안 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수업을 충실히 듣고 펜을 쥐면 5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한 거죠. 수업을 충실히 안 들었거나 펜을 안 들었거나.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은 6, 7, 8등급은 정말로 억지로 안 해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라든지 백분위 등등이 있는데 1등급은 무려 상위 4%입니다. 상위 4%는 뭐죠?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백분위로 96이라고 표현한 거고, 96은 뭐죠? 내 아래에 96%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성적, 이 친구 보세요. 우리 길동이, 그렇죠? 성적 잘 받았죠?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를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보통은 한국사나 제2외국어 한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활용하는데 괜찮은 등급이에요. 국어 2, 수학 2, 영어 1, 탐구는 4, 2, 평균은 몇 등급? 3등급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하보라는 최저는 뭘까요? 이 친구는 이하보 맞췄나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두 개를 합쳐서 5보다 이하가 되면 되겠죠. 5 이하가. 그렇죠? 이 친구는 충분히 되죠. 국어, 수학 합쳐도 되고 수학, 영어를 합쳐도 되고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하보. 지금 경희대 최저입니다. 경희대 교과전형. 좀 더 가볼게요. 3합7입니다. 이 친구 3합7 맞출 수 있나요? 국수형만 가지고도 맞추잖아요. 국수형 3합5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3합7은 지금 현재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최저입니다.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느냐. 이하보도 두 과목을 공부했지만 3합7도 두 과목 이상을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가볼까요? 3합7보다 더 높은 최저가 있냐고요? 예, 올해 신설한 고대 논술이 4합8입니다. 근데 여기서 8은 4합8인데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럼 이 친구 맞췄나요? 국수형은 2, 1. 탐구는 뭘 고르면 되죠? 2를 고르면 되겠죠. 이 친구는 4합7을 맞춘 아이네. 그렇죠? 고대 논술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거보다도 세상에 더 높은 최저가 있나요? 있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대요. 예. 4합5. 그렇죠? 가까운 대학입니다. 어디요? 어디요? 전남대요. 의대. 4합5. 일반적인 4합5, 지역인재 4합6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최저죠. 그러니까 현재 수능 최저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최저가 바로 3합3 또는 4합5라 보시면 됩니다. 3합3 뭐죠? 111. 그죠? 또는 4합5. 왜 웃으시죠? 편안하다는 거죠? 예,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최저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꼭 알아야 돼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까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2028 대입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 학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거칠게나마 알고 계시면, 그러면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 충분히 어떤 대입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또는 여러분들의 동기생 숫자 지금 빨리 외우십시오. 빨리 외우세요. 내 동기생이 몇 명이라고? 우리 아이의 동기생이 지금 몇 명이지? 빨리 확인하십시오. 대략적으로 대부분 얼마죠? 40만이 조금 넘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중3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볼, 고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고1을 보시면 어떻죠? 44만 3천이죠. 근데 다행인 건 뭐죠? 그 바로 위에 고2는 몇 명이죠? 45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황금돼지띠, 그렇죠? 다행인 건 여기만 그런가요? 황금돼지띠, 백호랑이띠, 흑룡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자녀 모두 있으신 분? 예, 오 있으시네요.
완벽한 가족 계획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이 황금돼지다라고 해서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비교했더니 10,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왜 그러냐? 이건 좀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2학년 황금돼지띠가 작년에 46만 8천 명이었어요. 15,000명이 사라졌네요. 어디 갔을까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갔다고요? 학교 밖으로 간 거예요. 또는 국외로 간다든지. 순 감소가 매해 일어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거의 10년째 매해 조사를 하거든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 황금돼지띠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거의 15,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44만 3천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또는 짐작으로는 이 44만 3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고3이 되면 43만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럼 여기 있는 중3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40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3은. 그 정도 느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동기생 숫자는 얼마다? 40만 초반 정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급수예요. 제가 또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여기 한 2,000명 정도 와 계시지만 분명히 비율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아이가 학급에서 반장 또는 부반장 임원을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이어야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거기에 대한 환상을 좀 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반장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one of them이에요. 몇 반이라고요, 지금? 고등학교가 지금 몇 반인가요? 18,000반이죠. 지금 3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1학기 학급 반장 수가 몇 명이라고요? 18,000명이라고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학급이 무려 18,000만이나 된다. 사실은 이걸 일반고로 쪼개고 특목고 특성고 쪼개면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반고는 실제로 한 13,500반 정도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통계를 생각하게 되면 이 큰 범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18,000반 생각하자고요. 우리 아이 동기생은 40만 초반, 학급은 18,000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온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가져와 봤어요. 다음 페이지 찍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수도권을 푸른색으로 칠하고요. 우리 전남이잖아요. 전남 자료를 보시면 3.4% 정도, 3.5% 정도 돼요. 옆에 있는 이 순위가 뭐냐? 전국 17개 시도를 전체를 봤었을 때 전남의 학생 숫자가 이 정도 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죠,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전남에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학급수가 몇 반이죠? 700반이 안 돼요. 내가 중학교 우리 반에서 1등하면 전남에서 몇 등? 700등인 거예요. 농담 같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친 통계지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0이에요. 그리고 비율도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푸른색을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른색이 서울, 인천, 경기죠. 서울, 인천, 경기에 몇 프로가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중1부터 고3까지 공이 다 49%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수도권의 절반이 살고 있다고요. 절반이. 왜 소위 얘기해서 요즘 지방의 대학들이나 심지어 거점 국립대조차도 입결이 조금 주춤하고 떨어지고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자,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가고 싶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렇죠?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가고 싶죠? 수도권으로 가고 싶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누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건 또 뭐냐?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개수가 2,413개가 있어요. 2,400개. 이런 통계들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 183명이고 중간값 1,206이가 180명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400명 이상 학교가 무려 48개나 됩니다. 300명 이상도 300개가 넘고요. 20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하. 한 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도 무려 10개가 넘어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번만 느껴만 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실제로. 이건 매해
7월 초에 발표되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학교 알림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보시는 것처럼 아시죠? 그렇죠? 제철고라든지 그다음에 중마고, 백운고, 광양고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제가 등수라고 표현을 썼지만 이 등수는 뭐죠? 근데 학생 숫자의 등수인 거예요. 학생 숫자에. 그 봤더니 200명 넘는 학교가 한두 학교 몇 개 되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빡빡한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적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대입해서 손해를 보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란 사실을 좀 잘 알고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뭔가 판단을 할 때는. 자, 그럼 대학 수와 선발 인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 수 40만, 학급 수에 대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울시내 대학의 숫자가 42개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는 이제 가톨릭대와 경기대의 캠퍼스가 서울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국의 수험생 숫자에 N수생 포함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땡땡 학년도 대입이라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땡땡 학년도 대입. 자, 제일 위에 보시면 2026이라고 보이시죠? 2026 시행계획 기반 자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국의 수험생 숫자를 얘기할 때 23, 24, 25 노란색 보이시죠? 그렇죠? 23, 24, 25 대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금 현재 2호 대입에서 52만 2,670명은 수능을 접수한 숫자입니다. 접수한 숫자. 그럼 23과 24 대입에서는 44만 7천, 44만 4천과 같이 옆에 괄호 열고 몇 퍼센트라 써놨죠? 88.1%가 참 재밌게도 작년, 재작년 모두 응시한 비율이에요. 10% 남짓 학생들은 수능을 안 보러 간 거죠. 좋게 보면 뭘까요? 수시에서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저도 수능 학생들 원서 접수하는 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매해 그냥 수험표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수험생 할인을 위해서요. 농담 같지만 매해 있어요. 예? 그런데 옆에 보시면 2025에 대한 추정 보이시죠? 올해도 역시 88.1% 비율이 만약에 응시를 한다면 올해 수험생 실제로 아마 46만 명 정도가 응시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수험생 규모를 확인했어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대학의 모집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쭤볼게요. 학급수 몇 반이라고요? 저 가겠습니다. 네. 지금 영어는 다른 데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해됩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미. 하지만 그래도 영혼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우리 학생 숫자는 40만 초반, 그렇죠? 학급 수는 18,000반요. 자, 18,000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젠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데 이제 눈을 좀 찌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좀 작아요. 11개 대학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가기 어려워요. 15개 대학 어떻습니까? 11개 대학 4만, 15개 대학 5만, 교대 3,500, 그리고 거점 국립대가 약 3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또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의 거의 전부예요. 전부라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17만 초반이 됩니다.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느냐? 이해되시죠? 18,000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비슷하게 가요. 다시 뒤로 돌아볼게요. 아까 11개 대학이 4만, 15개 대학이 5만이잖아요. 15개 대학 5만 2천, 18,000반? 반에서 몇 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을 심지어 그대로 대입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정도예요. 어찌 보면. 거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전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028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최신 자료가 시행계획이고 2026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렇죠? 2026 시행계획 수시가 80%, 정시가 20%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한 겁니까? 수시가 중요한가요? 정시가 중요한가요? 수시가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답인지 아닌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2024, 2025 대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최신 자료인 2026 시행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찍으시면 안 돼요. 왜?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 대학은 하나예요. 이건 전국의 200개 일반 대학의 숫자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교과 전형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오른쪽 괄호가 비율입니다. 교과 전형이 이미 거의 45%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종합 전형 비율 한번 보십시오. 몇 퍼센트요? 20% 초반이죠. 그죠? 여기 또 아래 보시면
수능 정시 전형 보이시죠? 여기 18.5% 보이시죠? 그렇죠? 이 세 개가 메인 전형이에요. 근데 메인 전형의 비율로 굳이 놓고 보자면 부등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까? 자,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리셨습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다 맞히셨어요.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숫자는 저같이 입시를 하는 사람이나 숫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방금 2026의 시행계 기반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전형은 교과, 그 다음 종합,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형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근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왜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을까?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의 답은 사실은 이걸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크게 안 여쭤봐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세 대학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카이는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요, 분위기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 키워드가 바로 간편함과 귀찮음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 전형이 있는데 왜 저기 좌측에 있는 2026 전체로 봤었을 때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가예요. 왜? 가장 간편한 전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왜? 누구나 다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고객들의 편의를 봐줘야 돼요. 어디서? 주로 지방대학에서요. 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을 많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 대학일수록 우리가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교과 전형 숫자가 좀 적고요. 조금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무슨 전형입니까? 간편한 전형이니까. 너 성적 있잖아. 그 성적으로 우리 대학 쓰면 돼. 이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입학도 하기 전에 무슨 내 얼굴을 보려고 해. 면접 전형 실시하면 지원을 안 해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서 갈수록 교과전형의 비율이 높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로 스카이는 어떻죠? 보시면 우리는 너희를 얼마든지 괴롭혀 줄 테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허들들을 두고 있는지 보세요.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 제대로 했니? 학교에서 활동은 어땠어? 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1차예요. 그러고 나서 자 면접 와. 면접 오라면 다 가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까지 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너희는 줄을 쓸 테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할 테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찮은 전형 맞죠? 귀찮게 할 수 있는 대학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정시는 또 어떨까요? 정시에도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영어,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 진득한 공부가 필요한 게 바로 수능입니다. 게다가 N수생이라 불리는 이 수많은 언니 오빠들이 있죠, 형 누나들이. 거기에다가 수능은 굉장히 어려운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하루만 본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짓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을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볼 거야, 3일을 볼 거야,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승부를 보셔야죠.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시겠지, 그렇죠? 선호대학은. 그럼 이게 3개 대학만 그렇나요? 아닙니다. 6개 대학도 그래요. 어떤 대학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15개 대학은 어떨까요? 분위기가 비슷하다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호대학 진학에 필수적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정시전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더니 교과가 많이 늘었죠. 종합이 좀 줄고 정시가 줄고.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시죠? 귀찮은 전형을 줄이고 덜 귀찮은 전형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거점 군립대가 있습니다. 좌우 분위기 어떻죠? 똑같죠. 우리랑 가까이 있는 대학들 있죠? 우리 거점 군립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거점 군립대, 전남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대학은 그럼 교과 전형 비율이 어떨까요? 높겠죠.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점 군립대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부분 요구해요. 다른 그냥 지방대학과 달리. 실제로 그래서 거점국립대 대학 왼쪽에 두고요. 우리 전남대 한번 볼게요. 전남대 2026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 전형 보세요. 몇 프로요? 54%입니다. 굉장히 높죠.
교과 성적만 가지고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수능 최저를 높은 거는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 3합 9까지는 걸지만 보통 일반 학과들은 2합 6, 7, 8, 9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2합 9라는 건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 높은 최저가 아니죠. 그죠? 그 정도를 맞추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3점대가 아니라 4점대까지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시작하고 다지고 시작하면서 더 높은 대학, 더 선호하는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수능도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만이 아니라 전북대도 한번 보시죠. 거의 50%가 교과 전형이죠. 시행계획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대도 한번 볼게요. 교대는 종합과 정시가 중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는 교대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성적 때도 좀 경쟁률도 그렇고 성적도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회라고 합니다. 왜? 과거에는 정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아이들 학교에서 전교에서 한 손가락에 드는 아이들이 교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반에서 한 손가락에 드는 아이도 갈 수 있죠, 분위기가. 그런데 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대를 희망한다면 요즘이 가기가 기회예요. 기회인데 이 아래에 있는 인구의 구조를 보고도 가고 싶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용 시험을 과연 선발이나 할까? 임용이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학교로 갈 수는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최근에 낮은 경쟁률과 낮은 성적이라는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런 그룹들 한번 보시죠. 나는 어느 대학 가고 싶은가? 어디를 쓰고 싶은가? 또는 어디를 써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전형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까? 하나, 둘, 셋. 내가 쓸 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틀렸고 모두가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쓸 전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1학년 이하의 학생이 많을 테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과 내가 원하는 학과는 어떤 거니까 나는 이런 전형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한 전형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호남권의 학생들이 좀 약한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약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목포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호남권에도 강의를 간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좀 약해요. 그리고 약하다는 건 뭐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나 이 대학 가고 싶어. 뭘 보면 된다고요? 시행계획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난 뭘 준비해야 될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재학생에게는 교과와 종합 전형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종합이 40%가 넘습니다. 근데 정시도 40%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재학생에게 교과학종 여전히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미뤄뒀던 전형이 바로 정시 전형이죠. 정시 전형을 왜 미뤄뒀느냐? 이렇게 절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에요. 19학년도 대입과 20학년도 대입 색깔로 구분해뒀죠. 빨리 해석해 보십시오. 빨리. 소위 재수생이 몇 퍼센트를 간다고요? 최소 절반 이상. 60%. 70%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기 제일 옆에 있는 연세대 볼까요? 2019학년도 대입에서 65% 가까이 갔는데 2020학년도 대입에서 거의 70%를 갔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럼 N수생의 비율은 얼마였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도 대입에서 재학생이 75%, 그럼 나머지가 N수생이죠. N수생이 소위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친 거예요. 2020학년도 대입 갔더니 재학생이 72%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N수생이 28% 수준이었잖아요. 30%의 N수생이 연대에 70%를 갔다고요. 3대 7이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재학생 70%가 30% 밖에 못 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재학생이 특별히 더 멍청해서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수능 심해라는 게 더욱더 에너지를 쏟고 한 해 더 하면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절망감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만 더 절망감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재수생 비율이 얼마라고요? 35%입니다. 제가 모 대학, 최선호 대학입니다. 모 대학의 자문으로 최근에 한번 갔다가, 최근이 아니죠, 올 초에 갔다가 한번 여쭤보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올해 저희 대학의 그 정시에서 총 합격한 학생 중에 N수생이 80%래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학교는 안 끝났습니다. 그럼 재학생 20명 중에 선생님, 일반고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6명이 안 돼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 뭐냐면 아이들 포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대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 최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로 내가 최선호를 대학을 가겠다고 제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교과 종합이 핵심입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 교과 종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최저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진득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과목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한 학생들 뭐라고요? 만 기회가 생깁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그럼 준비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매우 어려워집니다. 매우. 내 꿈과 너무너무도 멀어집니다. 정말로. 예.